핀텍은 뭐 다 아시지만 파이낸스 프로덕트 테크놀로지로 해서 전자상거래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핀텍이 더 빨리 갔죠. 그 이유는 아마 지난해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텍이라는 게 인텐서블 해서 이렇게 배달의 시간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결제하고 나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생산자 간의 경쟁을 빠르게 유발할 수밖에 없고 생산자가 더욱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그런 제품, 레노베이트한 제품 같은 서비스를 나올 수 있도록 나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더 핫하고 빨리 진행을 했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뭐 이제 저는 그렇게 디파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디지털 플랫폼 레볼루션에다가 이제 뭐 이런 인프라 기술 모든 그런 산업과 어떤 그런 펑션을 갖다 제어할 수 있는 뭐 요새 ABCD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어떤 서비스나 제품, 프로덕트의 어떤 생산성을 갖다가 두 배, 세 배, 뭐 몇 번씩 올리는 그런 건데 그 임팩이 뭐냐 이건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기존의 마켓에서 이제 디지털 마켓으로 바뀌고 수출입이 직구 역직구로 바뀌어 나가고 요새는 뭐 그래서 WTO 대신에 EWTP라는 개념들이 막 나와서 알리바바 같은 애들이 주창을 해서 하죠. 일렉트로닉 월드 트레이드 플랫폼 오거니제이션 대신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플랫폼 기존의 이제 어떤 그런 우리가 제품의 경쟁력은 가격하고 품질이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부 모든 게 다 하나로 다 끝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 품질 외에도 디지털 금융, 예컨대 핀텍의 경쟁력, 그 다음에 배송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고 싸고 안전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저는 이게 다른 식으로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금융과 산업이 융합하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 저희는 금산분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 해외 쪽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이런 쪽으로 해서 경쟁력을 다 가져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비자 생산자가 만나는 어떤 그런 구조는 이렇게 스마트 홈이 서메이션에서 스마트 시티가 되고 이건 수요 사이드, 소비 사이드고 생산 사이드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인터미디어트리 했던 어떤 마켓이 상인 모천트가 있거나 금융회사에 있던 마켓이 이제는 밖에서 플랫폼으로 바뀌었고요. 위에 이제 금융과 같은 그런 걸 갖다 제가 이제 금융 핀텍이겠지만 이런 쪽은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단계인데 IOH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넷 오브 휴머니즈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심해지면은 비대면 거래가 증폭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인간 비대면 거래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 결정을 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지나가게 되면 지금 150억 개 정도의 디바이스가 있다 하는데 우리 손 안에 있는 모바일 스마트폰 포함해서 이게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200억 개가 된다 해요. 그럼 디바이스 간에 이제 거래가,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하는 거지만 디바이스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건 오토매틱하게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정해놓은 어떤 뭐 스마트 컨트랙 같은 식으로 해서 조건을 부여해갖고 조건이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냉장고에 뭐 이를테면 김치가 있는데 열흘에 김치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7일 지나면은 이제 주문을 하고 결제하고 배송받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이 이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간 비대면 거래에서 사물 비대면 거래로 즉 IoT의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간다. 이때 그러면 엄청난 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200억 개의 디바이스가 뭐 사물, 기계, 뭐 시스템 다 포함해서 콤비네이션 거래한다. 그러면 200억 콤비네이션 2 양자만이 아니라 3자, 4자 간의 거래가 있다면 200 콤비네이션 3, 4 엄청난 거래가 폭증이 되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가 간다. 틀림없냐? 틀림없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환경이 미래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핀텍과 4차 산업이 만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는가? 4차 혁명 되면 이제 쭉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게 오토 공유경제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제 유유자산 갖다 놀리지 않으니까 생산이 같은 조건이라면 줄어들고, 금리가 줄어들고, 수수료가 줄어들고, 디지털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핀텍도 가속화되는 이런 구조가 가면서 기회는 레버리지 이펙트가 엄청나게 커진다. 근데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모든 게 다 거래가 되고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 제품의 프로덕트나 어떤 서비스가 기가 막히다면 전 세계 주문이 몰릴 거라고 주시장은 기대한다. 라면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이게 유니콘이 지금 탄생하는 배경이죠. 유니콘이 버블의 상징이 아니라 디지털의 상징이다라는 거고요. 또한 융합, 아까 번들, 그러니까 잘라내는 걸 얘기했지만 잘라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융합이 되는 거죠. 쉽게 아날로그 때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디지털의 특정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매출과 이익 갖다 올릴 수 있다. 또는 올릴 수 있을 거로 기대되는 그런 시장. IPO보다 이제 M&A가 중요해지는 시장. 기술 유출보다는 기술을 빨리 팔고 자본과 결합해서 새로운 기술 갖다가 저희가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 쪽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 거고, 위험은 뭐 신기술이 이제 융합하면 막 모든 신기술이 나오니까 빅데이터 통해서도 엄청나게 나오고, 원천 기술이 아닌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기술 추진을 하게 되고,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회임기간은 대단히 짧아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와 위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은 회임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얘기는 짧은 시간 안에 매출과 이익을 갖다 올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모든 정책과 업체들은 시장의 확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여러 가지 일어나고, 핀텍 말씀드렸지만 핀텍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디지털 플랫폼의 혁명적인 요소 플러스 ABCD.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만, 특히 다른 산업과 펑션을 제어하는 인프라 기술로서의 ABC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고요. 뭐 그동안에 저희 핀텍 쪽은 많은 그런 그 금융위와, 저도 이제 핀텍 지원센터 맡고 있습니다.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가 미진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아이고, 예, 6분 남았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이게 이제 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런 정책을 펴왔고, 또 금년도 와서는 이제 그 핀테크 활성화 3월달에 방안이 나오면서 이제 뭐 규제 샌드박스죠. 아까 우리 유키코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유키코 교수님 맞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규제 샌드박스, 그다음 빅데이터 규제 완화, 모바일 간편 결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서 향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1단계 뭐 핀텍의 어떤 그런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면 2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들이 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뱅킹, 캐피탈 마켓, 뭐 우리가 인쇼텍 그 뭐 보험 쪽을 보게 되면 뱅킹 쪽에 이제 뭐 대표적인 건 이제 결국 결제 송금, P2P 뭐 이런 영역이 되겠는데, 규모는 아직도 뭐 전체 카드 금액의 한 2% 정도예요. 그러나 속도는 지금 한 1년 동안 10년에서 17년, 1년 지나는 동안에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난립돼 있고 어떤 중심이 된 그 자본을 갖다 축적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에 비해서 또는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워낙 지금 많아요. 얘네들은 제3자 결제라 해서 특이한 문화가 있고, 뭐 알리페이, 위협바오 뭐 이런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없고, 좀 특이한 구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중국은 하고 있죠. 스마트폰 중심으로, 카드가 아니라 스마트폰 결제 중심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러나 저희도 이제 모바일 간편 결제 쪽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더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될 것이다. 단 그동안 워낙 촘촘했고 경쟁이 심하고 마켓 세츄레이트된 상태고 해서 이제 그런 건 제한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하이 나중에 이제 경쟁력을 키워서 시장 확장성, 뭐 해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응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P2P는 이쪽도 뭐 이렇게 중국에 비해서는 크진 않아요. 그러나 그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은행의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고 빠른 성장을 했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보시면 부동산 관련된 게, 부동산 PF 대출,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 대출, 개인 대출 또는 기업 대출 이쪽이 전체 60%나 되기 때문에 부담은 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 이제 빅데이터 쪽 개인 신용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큼 확보해 갖고 여하이 그 불투명한 시장, 정보 비대칭 시장 갖다가 좀 바꿔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도 무지하게 많이 뭐 됐지만 얘네들은 금리가 워낙 사적 그 커빙 마켓, 사채 시장이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30%였기 때문에 그 베네핏이 워낙 커서 정부가 처음에 이제 그거 갖다가 용인을 했고, 작년 2016년부터는 이제 규제 원년이라 해갖고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뭐 1조 띄어먹고 야반 도주하고 뭐 이런 사건이 나오면서 그런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출 뱅킹 쪽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준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매기효과라고 얘기했던 우리 인터넷 뱅크 전문은행 이쪽은 세 가지 효과,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일 만에 435만 계좌 비대면 계좌가 달성됐고 지금 500만 훨씬 넘을 거예요. 고객 친화적인 UI UX, 그 다음에 100% 모바일, 뭐 PC하고 모바일 갖다가 뭐 이렇게 토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핵심이었고, 세 번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세 번째 이게 성공적인 요인이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주민등록증이라는 본인 인증을 갖다가 정말 은행 가지 않고도 영상 처리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 중국은 안 돼요. 위뱅크하고 마이뱅크가 있고 뭐 알리바바하고 지금 텐센트가 했지만 은행 통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걔네들이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니콘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강점이 상당히 우리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보여준 거죠. 이렇게 빨리 매기효과 가지면서 커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지금 스탑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거냐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캐피탈 마켓 쪽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그동안에 이제 한 뭐 2년 가까이 지나면서 315개 기업이 성공적인 펀딩을 했고 얘기는 하지만 금액 자체는 좀 작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위안 삼을 수 있는 거는 큰 사고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발판으로 해서 이제는 좀 해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미국이 이쪽은 상당히 활발합니다. 뭐 중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나가고 있고요. 특징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금산 융합을 갖다 하면서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금산 융합을 하면서 그 마켓쇼를 갖다가 장악하는 기업들이 나와요. 징동 같은 경우가 크라우드 펀딩 쪽에 40%를 쥐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융합하기 때문에 예컨대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어떤 비상장인 스타트업이 공시 의무가 없는 어떤 기업이 얼마큼 매출 일으켰고 어떤 대량 했다는 것 갖다가 언제든지 크레더블한 인포메이션 갖다가 투자자한테 자금 투자하기 전에 할 뿐만이 아니라 한 후에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강력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와 예컨대 실물과 산업과 그다음에 금융이 연결돼서 이 스타트업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로버드바이저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포텐셜이 있고 미국은 지금 연간 더블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거나 그런 이것도 빅데이터 관련이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얼마큼 영하게 잘 이용할 수 있냐, API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성장성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저희도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국내 쪽은 좀 그래도 나중에 해외 쪽의 어떤 그런 로버드바이저는 굉장히 아비처 찬스를 갖다가 해서 타겟 율을 높일 수 있고 리얼라이즈 시키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슈어테크 좀 늦게 시작했지만 이건 글로벌도 좀 늦었고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뭐 운전 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보험 쪽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쪽이 포텐셜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향후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비즈니스 모델 산업이 바뀐다면 BBA에서 바뀔 거다. ABC 중에서 앞에 B는 빅데이터인데 결국은 소비의 접점을 바꿀 거다. 예를 들면 이제 병원이 지금 의료 데이터를 쥐고 있지만 만약에 의료기기들이 계속 좋은 게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간편하게 타치만 해도 혈당과 혈압과 모든 그런 것도 체크할 수 있어서 클라우드를 보내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자유계약돼 있는 의사들과 계약을 통해갖고 이거 갖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다면 병원이 갖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뭐 이게 좀 심한 말이지만 여기서 이미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계를 통해서 다 쓰기 시작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빅데이터가 나와서 빠른 시간 기술로 이거 갖다 처리해버리면 엔드 유저인 소비자한테 또는 이 환자들한테 아주 정확한 정보를 처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병원의 가운데 쥐고 있는 빅데이터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걸 안다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방안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앞에 빅데이터는 소비자 접점을 바꿀 것이고 뒤에 있는 빅데이터 블록체인은 저희가 이제 거래 비용을 줄이는 거, IoT를 갔을 때 엄청나게 거래 비용을 갖다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security,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심해져서 비대면 거래가 커질 때 가장 중요한 보안의 이슈를 잡겠다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타겟하는 블록체인이 결국은 두 가지가 BB가 만나면 비즈니스 모델을 금융뿐만 아니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성은 중요하고 뭐 사례는 뭐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과의 융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한국도 이제 우리나라도 신기술 융합의 원년이다. 이제 이런 쪽들이 본격적으로 은행의 챗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다 도입하기 시작하고 블록체인이 이제 이슈화 돼서 기술적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완성도는 이제 뒤에 말씀 주시겠지만 아직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갖다 갖고 있고 빅데이터가 풀려가고 이제 토론의 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신기술 융합 가능성의 원년이다. 제가 이렇게 써봤고요. 사례는 여러 가지들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미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리플이라는 어떤 그런 해외 송금 툴을 통해 가지고 해외 송금이라든지 보험도 지금 뭐 교보생명에서 일단 본인 인증, 무역금융 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캐피탈 마켓 쪽에서 금투협에서 지금 또 본인 인증 이런 것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전체적인 평가는 나름대로 1단계 어떤 붐업하는 노력하에서 저희가 하나의 산업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말씀 주실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보수적인 금융회사들이 이제 핀테크랑
자발적으로 뭐 당국이 막 밀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데모를 해보니까 정말로 핀텍 랩 은행이나 뭐 이런 쪽에서 갖고 계신 핀텍 랩에서 투자한 또는 제휴하고 있는 그런 핀텍 업체들이 나와서 그 선을 보였는데 돌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서 시간을 많이 갔을 정도로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왔고 해외로 나가는 모델들이 많아져서 이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인식도 제고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니스트 은행이 뭐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32% 33%는 비슷해요. 근데 이 20개국이 가장 핀텍을 많이 쓴다는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분발을 하고 하면 여러 가지 좀 그 표준화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제는 뭐 은행 중심으로 있는데 좀 캐피탈 가장 저는 핀텍이나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캐피탈 마켓하고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거래소가 제일 먼저 온갖 언더라인 에셋으로 해서 파산상품까지 포함해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예컨대 두 나무가 옛날에 그 증권 플랫폼 카카오 같은 옛날도 아니고 2년 전 했는데 왜 이렇게 거리가 안 늘지 제가 그때 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건 동시에 단타로 거래하는 수익 모델 단타 거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단타로 거래하려면 많은 정보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조금 화면상에서는 스테이션이 여러 개 돌아갈 수 있는 건 PC 레벨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게 VR, AR로 가게 되면 달라진다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것도 앞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안 산업은 아까 굉장히 갈수록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보안 산업에 시스테매틱하게 처리하겠다는 블록체인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뒤에서 얘기해 주실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융 수출 쪽은 조금 제가 최근에 이제 뭐 해외 쪽 나가면서 특히 동남아 앞으로 개도국이죠. 그러니까 핀텍 발달의 세 조건이 결국 이제 다인구, 인구 많고 고성장, 세 번째가 금융 낙후성인데 지점이 적고 그다음에 그 ATM기가 적고 그래서 니즈는 굉장히 강렬한 건 정책 당국이나 개인 소비자나 다 엄청나게 딱 공통돼 있는데 핸드폰 다 있고 그런 경우는 정말 장애물이 없는 거죠. 다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쪽에 니즈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금융회사들이 거기서 지점하고 현법만 낼 게 아니라 정말 헤드쿼터가 바로 다이렉트리 그거한테 지휘해서 가야 된다. 지점하고 현법은 또 다른 뭐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그런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자상거래 핀텍의 시너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산업자본을 갖다가 우리가 아날로그식의 뭐 기존의 대기업 자본하고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자본하고를 분리해갖고 좀 생각을 적극적으로 안 하면 진짜 문제다. 지금 이미 알리바바는 이걸 통해갖고 지금 엄청나게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미 진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요코들 와서 알리페이 쓰게 했죠. 지금 코리아페이 만들겠고 한국인들이 또 중국 물건 사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 모델을 이미 동남아 다 나가서 말레이시아, 태국 지금 전부 적용하고 있고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 국제공항에다 지금 이미 디지털 자유무역지구 같은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까 EWTP를 말씀드렸고 이런 쪽으로 가갖고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으니까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야 된다. 이게 상대방이 있고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